네, 안녕하세요. 교토교통부 서포터즈 안심전세 꼼꼼히로 활동하고 있는 오팀 오자매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예방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해 피해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 비율의 73.6%가 무려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이렇게 무료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용어가 많이 미숙하실 것 같아서 관련 용어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해 볼게요. 여기 학습지를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저희가 만든 꼼꼼이라는 캐릭터예요. 꼼꼼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막 독립을 하려고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꼼꼼이같이 집을 구하는 사람을 바로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인 꼼꼼이가 여러 집을 둘러보던 중 집주인 A씨의 집이 마음에 들어서 A씨와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A씨 같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월세와 전세의 차이예요.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월세란 가령 50만 원 정도의 적은 돈을 매달 내는 제도예요. 다만 월세는 전세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해당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 전세 계약은 매달 돈을 내는 것이 아닌 2년, 3년처럼 긴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대신에 이약과 같이 큰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불하는 그 큰 돈을 바로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꼼꼼이와 집주인 A씨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 둘은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게 되어 꼼꼼이가 집주인 A씨에게 2억 원의 돈을 주게 됩니다. 그 2억 원을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보증금이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그 2억을 꼼꼼이가 이사를 나갈 때 다시 돌려줘야겠죠? 즉, 2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은 꼼꼼이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년 뒤에 갑자기 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2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바로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세 사기란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 그 큰 보증금을 한순간에 돌려받을 수 없으면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저 전세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수법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깡통 전세 수법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빌릴 때 중에 어떤 경우에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물건을 구매할 때 더 큰 돈을 지불해야겠죠. 이걸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지불하는 값을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을 빌릴 때 지불하는 값을 부동산 전세가라고 하는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 즉 집을 살 때보다 집을 빌릴 때의 값이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꼭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시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허그가 손잡고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사기 수법은 신탁부동산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 등본에도 개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계약에 나와서 자기만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퇴거 요청을 한다면 이에 임차인은 꼼짝없이 응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 회사의 동의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짜 임대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나는 홍길동과 계약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계약한 사람은 신길동이었던 사람인 거죠. 진짜 소유자가 아닌 가짜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사실 이름이나 신원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계약을 할 때는 꼭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 등본 속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서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저희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건네고는 하잖아요. 이와 같이 토지에도 신분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표제부에는 토지의 구조, 면적, 용도 등 외형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점은 주소와 동호수의 일치성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서류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제부 위에 적혀 있는 주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구에는 소유자와 관련된 권리가 적혀 있는데요. 즉,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았을 때 진짜 집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는 3번 사람이 진짜 집주인입니다. 3번 사람이 가장 최근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지막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전세사기 수법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신탁주식회사라고 소유자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꼭 신탁자의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다음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이나 기타 소유권 제한 권리 또는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채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즉, 을구에 이렇게 이것저것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집주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나의 보증금 말고도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 것 말고도 은행한테도 돈을 갚아야 하고 A씨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따라서 저희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을구의 경우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깨끗한 집을 찾아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이 아까 토지의 신분증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신분증입니다. 즉,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기초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는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건축물 대장 A 서류와 B 서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B 서류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서류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증축되거나 개축된 건축물, 즉 가령 베란다를 임의로 뚫던가 옥탑을 만들어야 하지 않아야 되는 구조인데 옥탑을 만들었던가 하는 건축물로 나라에서 위법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이에요. 이런 건축물에 입주하게 된다면 임차인이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던가 보증보험에서 가입에 반려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전세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대처 방안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만약 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라면 하루빨리 사기당했던 집에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사를 알아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사를 가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권리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확보 요건이 필요하겠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인도 점유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택의 점유가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즉, 이사를 가지 않아야지만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앞서 말했듯 사기를 당해서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나와버리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이 소멸해 버리는 것이니까 못 나오고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즉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 세입자가 권리를 지키면서, 즉 방금 앞서 설명드린 우선 변제권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즉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제도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요건을 살펴보자면 우선 기간 만료, 해지, 합의 종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는 꼭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주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렇다면 영업일 기준 3에서 5일 소요된 후 바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적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기 후에도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등기 후에는 이사를 갔다고 변경된 주소지를 나라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에 소송이나 경매 신청 시에 나는 이사를 갔음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 자라고 해당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받은 등기부 등본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에서 해당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누구나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세사기 대처 방안으로는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의 경우에도 나중에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100만원 가량의 물품에도 혹시나 하고 보험을 들어두는데 부동산처럼 훨씬 더 큰 금액의 계약을 진행할 때도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즉, 전세 사기를 당하였다면 보증보험이 가입된 자 누구나 보증기관에게 우선 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운영 중이니 혹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만나뵈면 절대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기본적인 서류 확인 방법이나 예방 방법을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는 꼼꼼한 확인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저희가 준비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이나 학습지는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당 강의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전 주거 생활 하세요.